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유행 문제는 전하들 간의 전기장의 힘하고 그다음에 방향, 전기장의 세기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하는 건데요. 이거는 기억할 거는 뭐 전하는 한번 해보면 같은 전하끼리는 서로 다시 다른 전하들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기력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예를 들면 플러스에서 나온 놈이 이렇게 나온 놈은 바로 이렇게 가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런 방향으로 간 놈은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방향으로 간 놈은 이렇게 가고요. 이 방향으로 간 놈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이제 다른 전하일 때는 서로 끌어당기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은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게 이제 전기장의 방향이에요. 전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문제같이 이렇게 어, 같은 전하면은 얘가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가면 바로 뒤로 가니까요. 약간 옆으로 간 놈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얘가 밀어내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밀어내겠죠. 얘도 이렇게 밀어내고 얘도 이렇게 밀어내고 이렇게 간 놈들은 이렇게 갈 거고요.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갈 거고. 물론 장기장의 방향은 모두 플러스에서 나오는 요 방향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전하들끼리의 우리가 전기력선을 그리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 전기력 간의 힘은요, F는 쿨롱의 법칙을 적용하죠. 그래서 쿨롱 상수 K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전하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하고 두 전하의 크기의 곱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하면 QA하고 QB 이렇게 두 개를 곱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거는 전기장의 방향하고 전기장 방향과 그다음에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은 플러스 전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 전기장이 있는 요 안에 플러스 전하가 이 전하의 크기는 1이에요. 그러니까 크기가 1인 플러스 전하를 놨을 때 그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 그 전하가 받는 세기를 전기장 방향, 전기장의 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플러스 전하를 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이게 1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요 QA하고 QB 중에 하나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힘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원점 O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A하고 B가 있어요. A하고 B가 있는데 이 전하는 그냥 모양을 보면 당연히 같은 전하겠죠. 지금 그 자기력선의 방향은 표시를 안 했지만은 전기력선의 방향은 표시 안 했지만은 뭐 들어오든지 또는 나가든지 하겠지만 두 개는 같은 방향일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지금 밀어내고 있는 게 전기력선에서 보이죠. 그리고 이런 상태다. 방향은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리고 y축상의 점 P, 이게 점 P예요. 점 P에 마이너스 전하를 이렇게 놨어요. 마이너스 전하를. 마이너스 전하를 놨더니 점 P에다 마이너스 전하를 놨더니 이놈이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저 밑으로 이렇게 힘을 받았다는 거죠. 마이너스가 받았는데 만약에 보세요. 마이너스가 여기 있는데 마이너스 여기 있다면은 얘가 그 플러스면 이렇게 힘을 이렇게 받겠죠. 이렇게 받을 거니까 이렇게 양쪽에 끌어당기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놨는데 밑으로 힘을 받았기 때문에 A하고 B는 둘 다 플러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답이 플러스죠. 두 번째는 전피에서의 전기장의 반응, 아까도 얘기했던 전기장의 반응은 반드시 플러스 전하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는 넣으면 밑으로 마이너스 Y 방향이 있잖아. 만약 여기다가 전기장의 방향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를 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를 놓으면은 이놈은 이제 밀어내겠죠. 이렇게 밀어낼 거고 이렇게 밀어내고 이렇게 밀어내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Y 방향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Y를 했기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줘볼게요. 전기장의 세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러스 전하를 놨을 때죠. 전기장의 세기는 점 P에서 하고 점 O하고의 전기장 세기 어디가 더 세냐고 물어보는 건데 점 P에 플러스를 놨을 때 점 O에 플러스를 놨을 때를 보면은 어, 그 얘 같은 경우는 양쪽에서 이렇게 당기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사실은 전기장의 세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얘는 멈춰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근데 양쪽에서 똑같이 당긴다고 하니까. 근데 이쪽에 플러스가 있으면 얘는 반대손 이렇게 밀고 얘를 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O보다는 P가 더 커요. 그래 작다 했기엔 틀린데 또는 그렇게 안 풀고 또는 여기 이 전기력 선의 밀도가 바로 전기장의 세기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 보면 여기에는 전기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얘는 이렇게 나갈 수가 없으니까 밀어내기 때문에 보면 여기가 더 밀도가 높죠. 이 개수가 많죠. 이 선의 개수가. 그래서 여기가 더 세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네, 다음 문제를 풀어봅시다. 마찬가지로 전하가 두 개가 있어요. A하고 B라는 두 전인데 A는 플러스인데 B는 뭔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 전하하고 떨어져 있는 위치는 점 P하고 Q, R 세 개의 위치가 있어요. 이 세 개의 위치에 점 P는 전기장이 방향이 이쪽 왼쪽으로 마이너스 X 쪽으로 가고요. 점 Q는 플러스 X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점 P하고 Q에서의 위치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러스 1인 플러스 전하를 놨을 때 어떻게 방향을 갖느냐고 보면 되죠. 가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놓았을 때는 얘는 이쪽으로 가고요. 여기 플러스 놨을 때 얘는 이쪽으로 가요. 자, 한번 봅시다. A가 플러스면은 사실 플러스가 있으면 둘 다 밀어내야 되는데 P는 밀어내지만 Q는 당기고 있죠. 그래서 얘가 사실은 이 B가 없으면은 사실은 얘는 A 쪽으로 갈 수가 없는데 B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라 보면은 B가 요 Q에 있는 요 놈을 당긴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를 당기려면 얘가 마이너스야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얘는 밀고 얘는 당기는데 이놈이 더 크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당긴다고 볼 수 있고요.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얘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잖아요. 그래서 P는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B는 일단 엄전화가 맞겠죠. 그 다음에 전하레인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많이 크다 그러면은 Q가 이쪽으로 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시 우리 쿨롱의 법칙을 보면 K의 R 제곱분의 Q 다시 이렇게 되겠죠. 두 개. 그럼 보면은 요게 이제 요 전하가 1이기 때문에 한쪽이 전하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돼요. 세기는 얘가 1이라고 보면은 이렇게 보면 돼요. 1. 그러면 A가 만약에 B보다 더 크다 그러면은 이 Q가 이쪽으로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클 수가 없어요. B가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X고요. 그 다음에 R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다. 자, R에서 전기장은 마찬가지로 여기다 플러스를 놓는 거예요. 이 플러스를 놓게 되면 얘는 이렇게 끌어당길 거고요. 얘는 얘를 밀겠죠. 이쪽 방향으로 미는데 지금 Q가 더 지금 전하량이 크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당기는 힘이 더 셀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방향이죠. 이렇게 해서 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끌고 당기는 힘의 크기를 이제 거리를 좀 이제 거리를 고려해야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거리를 아주 고려를 안 해도 그냥 상식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네, 자 다음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 문제는 A하고 B 두 점전화 AB가 만드는 전기장을 전기로 생각합니다. 요 보시면 얘는 전부 다 이렇게 전기장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A도 들어가고 B도 들어가고 그래서 A도 마이너스고요. B도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도 마이너스 전하고요. B도 마이너스 전하예요. 그죠? 이 상태에서 A, B는 각각 수로 거리가 A는 이제 요 X축에서 0에 있고요. B는 3D에 있고 자, 이 X축 상에 점 P가 여기 있어요. 점 P가 D에 위치해 있네요. D. 그러니까 A에서는 D만큼 떨어져 있고 B에서는 얘가 3D니까 2D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점 P에서의 전기장은 제로다. 전기장이 제로라는 거는 요 P에 플러스 1이라는 전하를 놓아놨을 때 이 전하가 받는 힘이 제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문제를 보면 첫 번째 A는 엄전하다. 엄전하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들어오는 전기력선이 들어온다고 표시했기 때문에 엄전하예요. 그 다음에 전하량은 B가 A의 3배다. 요거는 계산을 해봤는데 P에서의 전기장이 제로이기 때문에 P에서의 전기장을 한번 구해봅시다. P의 전기장 P가 일단 얘가 마이너스니까요.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이렇게 당기고 얘도 마이너스니까 얘도 이렇게 당기고 이 두 개의 힘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힘을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우선 P가 A에서 받는 힘. 그래서 P가 A에 받는 요 힘은요. F는
길이가 서로 길이가 d 제곱이죠. 그래서 k 쓰고 그다음에 d 제곱분의 그다음에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요. 그다음에 a의 전하량을 qa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p는 1이라고 했으니까 1이죠. 여기 1.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p가 b 때문에 받는 그 힘의 크기 f는 k에, 얘는 이제 2d만큼 떨어져 있죠. d에서 3d니까. 그래서 2d의 제곱 4d의 제곱이죠. 그리고 qb에 얘는 또 전하량 1이니까 1이고요. 자, 그럼 요 두 개가 사실은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같게 놓으면은 이거 두 개가 같게 놓으면 어떻게 되죠? 자, d 제곱분의 q의 a는 없애버리고요. 4d 제곱분의 qb가 되죠. 이렇게 이 두 개 같으면, 자, 그럼 d 제곱은 없어지고 qb는 4qa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qb라는 놈 b의 전하량이 a의 전하량의 4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하량은 b가 a의 4배, 3배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죠. 4배가 됩니다. 4배가 되죠. 그 다음에 음의 전하를 마이너스 2d에다가 마이너스 음의 전하를 2d에 놓았을 때 이 전하가 AB에 의해 전기력 받는 힘의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다. 자, 이게 얘가 얘의 4배니까요. 얘가 Q라고 하면 얘는 4Q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얘가 여기에서 받는 얘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A하고 B도 둘 다 마이너스니까 서로 밀어야 되는 힘이 나가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전하가 있으면 얘가 크니까 이쪽으로 더 많이 밀릴 거고, 이쪽은 좀 멀리 있고 힘도 약하니까 적게 밀리겠죠. 그럼 당연히 왼쪽으로 밀린다고 보면 되겠죠. 왼쪽으로 밀린다는 게 이쪽이 플러스니까요. 마이너스 X 방향이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뭐 계산을 해도 되는데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힘 크기만 알면, 또 거리도 뭐 알면은 뭐 그냥 간단히 나오죠. 그죠? 그래서 기억돼 것이죠. 자, 이건 실제로 그 6점짜리 문제인데 그 건성고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6점짜리 문제 서술형이네요. 자, 봅시다. X축에 고정되어 있는 두 점전화 AB, 거의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점전화를 고정시켜 놓고요. 전기장의 전기력선을 방향 표시에 나타낸 것이다. 방향의 표시는 없지만은 A하고 B는 어떻게 보면 서로 끌어당기는 게 이 전기력선에 보이죠. 그래서 A하고 B는 어쨌든 두 개가 서로 다른 전화예요. 끌어당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끌어당기는 이런 방향이니까요. 만약에 이제 보면 알겠죠, 그죠? 그리고 B에서의 전기장은 제로예요. B에서의 전기장이 제로니까 B에 플러스 전화 1 전화를 놨을 때 이게 제로, 힘을 제로로 받는다는 거고, C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라는 거는 C에 플러스 전화를 놨을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점 AB, 두 점 전화와 A, B, C는 같은 거리만큼 들어있다. A, B하고 이 스몰 a, b, c는 같은 거리니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들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요 거리들이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상태에서 첫 번째 문제를 봅시다. A와 B의 전하량의 크기를 비교해요. 전하의 크기는 요 B에서 전기장이 제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요걸 이용하면 알 수 있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A에 의해서 이 B가 받는 요 전기장 1이니까요. 그러면 A가 B에 이렇게 되는 전기장 힘 F는 거리가 요 하나의 거리가 우리가 그냥 D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D, 2D죠. 그래서 2D의 제곱에 그 다음에 K는 생략할게요. 2D의 제곱분에 그다음에 QA, A의 전하량하고 B는 전하량 1이라고 그러니까 1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B가 B에 당기는 B가 B의 전기력은 어떻게 되죠? 요거는 D의 제곱에 거리가 D죠. 이 두 개는 거리가 D니까. 그 다음에 D의 제곱분의 QB의 1이죠. 자, 그러면 이걸 보면은 얘는 QB는 D 제곱은 없어지고 이게 4D 제곱이 되니까요. 좀 그냥 좀 생략하면 QA는 4QB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QA는 QB의 4배의 전하량을 가져요. 그래서 크기 비교는 QA는 QB의 4배다. 근거는 요렇게 이제 쓰면 되겠죠. 네.
그게 첫 번째 답이고요. 두 번째는 A와 B의 전하의 종류에 대해서 서술하라는 건데, 일단 얘가 A가 4배라는 건 알고 있어요. Q. 얘가 Q라고 하면 얘는 4Q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4Q. 전하량이 4배가 되는데, C가 자, 이 상태에서 C가 플러스를 놨을 때 오른쪽으로 왔어요. 오른쪽으로 가려면 얘는 굉장히 멀리 있고 얘는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의 핵심은 사실 뭐냐면은 얘가 4Q나 크지만 거리는 C가 A보다는 그 3D만큼 떨어져 있고 얘는 2D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 중에 어느 것이 더 저기 그 C에 영향을 미쳐서 그냐를 서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는 모르겠고 얘는 플러스인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도 아마 좀 어려웠을 거예요. 어려운 문제인데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라고 해봅시다.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그러면 마이너스는 얘를 끌어당기고 플러스는 얘를 밀겠죠. 그러면 이 플러스가 여기에 더 세게 힘을 가했기 때문에 그 얘가 오른쪽으로 갈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전하량이 다르기 때문에 반대도 사실은 성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고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얘는 이쪽으로 미는 힘이 멀리 있죠. 얘가 전하량이 굉장히 커서 세게 민다면 밀릴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크기를 서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잘 봅시다. 우선 A가 C에 하는 힘은 F는요. 여기가 하나, 둘, 3D죠. 그래서 9D 제곱분의 QA예요. 그 다음에 B가 C에 대해서 주는 힘 F는요. 두 개가 2D죠. 그래서 4D 제곱분의 QB입니다. 그러면 그냥 보면은 여기서 보면 아까 QA가 4QB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9D 제곱분의 4QB가 돼요. 요거 두 개가 어느 게 더 크냐는 건데 4분의 1하고 요놈하고 요놈이 어느 게 더 크냐고 하면 얘는 사실 4분의 1에 9분의 4에 D 제곱분의 QB고요. 얘는 4분의 1에 D 제곱분의 QB죠. 즉 4분의 1과 9분의 4가 더 세죠. 그러니까 A가 더 멀리 있지만 여기에서 이 A가 DC에 더해지는 힘이 더 세다는 거야. 이만큼 4분의 1보다는 9분의 4가 더 세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밀어주는 거는 실제 밀어주는 주요한 힘은 A입니다. 그래서 A가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B는 마이너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C에다가 플러스 전화를 놨을 때 전기장의 방향이 여기 플러스 놨을 때 B가 C를 끌어당기는 힘보다 A가 C를 밀어낸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간 거야. 그래서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 근거는 이 힘이 얘가 더 세기 때문입니다. 얘가 더 세기 때문에 이 센 놈이 C에 주요하게 그 방향을 결정할 텐데 이 방향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A는 플러스고 B는 마이너스고 그다음에 얘가 4배가 더 크다는 거, 전하량이 더 크다는 걸 알았으면 자, 전기장의 C에서의 A죠. A에서의 전기장의 반응을 봅시다. A에다가 마찬가지로 전기장 반응은 플러스 1전하를 놨을 때를 보면 되죠. 전기장 반응은 뭐 얘가 플러스 놓으면 얘가 훨씬 가까이 있고 마이너스니까요. 얘는 당연히 이쪽이겠죠. 뭐 이거는 뭐 근거를 뭐 문제면은 그냥 쓰면 되는데 근거는 마찬가지로 써주면 되죠. 그죠? 보면은 A가 라지 A가 A에 대해서 힘 F는요 D 제곱분의 거리가 D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QA가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B에 대해서 가는 힘은 F는 2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4D 제곱의 거리의 제곱분의 QB가 되는데 요거는 QA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4QB라고 했으니까요. D 제곱분의 4QB라고 하면 되죠. 그럼 요 놈은 어떻게 되냐면 4의 D 제곱분의 QB가 되는 거고 얘는 4분의 1의 D 제곱분의 QB. 얘가 훨씬 크죠, 그죠? 얘가 플러스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크기 때문에 얘는 이쪽 힘이 더 세다. 뭐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도 6점짜리로 상당히 어려운데 어려우면서 재밌습니다. 근데 간단한 거는 지금 여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그냥 쿨롱 법칙이 어떻게 되냐, 뭐 K에 뭐 R 제곱분의 뭐 QA, QB 이런 거 이거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같은 전화끼리는 당기고 다른 전화끼리 민다. 요거 두 개 가지고 지금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전기장의 반응은 무조건 플러스 전화를 기준으로 한다는 요거 세 개 가지고 푸는 거예요. 이 세 개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그냥 꼬아놓고 뭐 퀴즈처럼 풀려고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림과 같이 X축상에 고정되는 ABC가 고정되어 있어요. 이 거리를 안 줬습니다. 여기 점 P에서 A와 점 P에서 ABC 세 개가 다가 아니라 그냥 A하고 C 이 두 개에 의한 전기장이 제로예요. 전기장이 제로니까 여기에 플러스를 놨을 때 이게 제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는 A하고 C에 대해서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Q인데 점 Q에서는 A와 B에 의한 자기장이 A하고 B 뭐냐면 여기다 플러스를 놨을 때 A의 자기장이 제로인데 이건 A하고 B에 대해서만 제로예요. 그 다음에 B하고 C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B하고 C에 대해서는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플러스 방향으로 전기장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1, 2, 3번을 풀어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일단 해석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ABC 전하는 크기를 비교하라. 전하는 크기 비교하는 거는 제로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돼요. 제로인 경우는 자, 그럼 P에서는 A하고 C에 대해서 제로라고 그랬죠. 자, 전 P에서 A하고 C에 대해서 A하고 C에서 제로니까요. 전하는 잘 모르지만은 전하의 크기, 그러니까 전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지만은 전 P에 플러스를 놨을 때 A하고의 어, A하고의 FA라고 하죠. FA의 힘은 어떻게 되죠? 요 거리는 잘 모르지만 거리는 잘 모르. 거리를 그냥 왜 거리를 안 줬을까요, 그죠? 거리는 안 줬지만은 뭐 이걸 R이라고 합시다. R 거리를 그냥 다 같이 갖다가 놓을까요? 일단 여기 두 개 그냥 다 등간이라고 합시다. 실제로 꼭 그렇진 않는데 그냥 그렇게 해놓고 푸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럼 FA는 D 제곱분의 QA가 되겠죠. 그리고 QA가 되겠죠. A가 받는 힘은. 그 다음에 FB는 FC죠. 그래서 C는 하나, 둘, 세 개니까요. 9D 제곱분의 QC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FC가 되겠죠. 그러니까 P란 점에서 받는 거, 이게 다 그냥 등방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은 요거 두 개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요걸 통해서 식을 보면은 QC는 9QA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즉 C의 전하는 C의 전하는 A 전하의 9배예요. 얘가 1이라고 하면 얘가 9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Q도 이제 Q에서는 AB에 대해서 제로니까요. Q에 대한 점에서 FA는 자, Q는 한, 둘, 셋, 세 개죠. 그래서 3D죠. 그래서 3D D 제곱분의 QA 하고요. 그 다음에 B죠. B는 2D죠. 그래서 4D 제곱분의 QB. 요거는 이제 FB가 되겠죠. 요거를 하게 되면은 QB는 없어지고요. 9분의 4 QA가 되죠. 무슨 얘기냐면 QA가 1이라고 그러면은 QB는 9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크기를 보세요. 크기는 제일 큰 거는 C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큰 건 뭐죠? A가 크고 그 다음에는 B가 큰 거죠.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크기 비교는 그냥 뭐 크기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 크기를 서로 순서대로 넣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ABC 전화의 종류를 한번 써봐라. 그렇게 있는데 봅시다. C가 전화량이 제일 세요. C가 전화량이 제일 센데 얘가 여기 이제 이 Q에 우리가 B하고 C에 대해서는 오른쪽 방향으로 전기장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C가 제일 세고 제일 가깝기 때문에 이 Q에 얘가 플러스가 아니면 안 돼요. 그죠? 얘가 마이너스면 무조건 이쪽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C가 무조건 플러스라는 걸 알 수 있죠. C는 무조건 플러스죠. 자, 얘가 C가 플러스인데 여기에서 아까 저기 A하고 B는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A하고 B가 당기는 게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A하고 C에 대해서 P가 제로라고 했으니까 P의 전기량이 제로라고 그랬으니까요. 얘가 플러스면 얘가 멀리 있지만 얘가 이렇게 밀 거 아닙니까? 근데 얘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A는 마이너스겠죠. 아까 A하고 C에 대해서 A하고 C 전하에 대해서 P라는 점에서 전기량이 제로니까요. C가 플러스면 얘가 이 C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원래 이렇게 힘을 받아야 되는데 이놈을 얘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플러스를 끌어당기면 얘가 마이너스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겠죠. 그 다음에 아까 그 A하고 B에 대해서 Q가 제로라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A는 마이너스니까 얘를 끌어당기려고 할 거예요. 근데 B에 대해서 얘가 제로려면 B는 얘를 밀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ABC 전하의 종류는 그래서 두 번째 문제 ABC 전하의 종류는 A는 마이너스, B는 플러스, C도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따져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얘가 제로가 되려면은 뭐 얘가 일단 전하량 크기를 구했고 크기를 구한 걸 가지고 한번 따져보니까 얘가 플러스일 수밖에 없고 얘는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얘도 플러스일 수밖에 없고 각각을 비교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A, B, C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이 전 P에서 이제 아까는 이 P가 A하고 C에 대해서 전기장이 제로라고 했는데 이제 세 개를 다 따져 봅시다. 일단 요거 두 개에 대해서는 전기장이 요거 두 개에 대해서는 전기장이 제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B만 따져보면 되죠. B가 플러스니까 얘가 플러스면 이쪽으로 힘을 주겠죠. 그래서 뭐 A하고 C에 대해서는 제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힘이 되겠죠.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X고요. 근거는 A하고 C가 제로 있고 B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P에서의 전기장 방향은 마이너스 X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쓰면 됩니다. 네. 플러스 전화량 관련 문제는 여기서 끝인데요. 보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간단합니다. 그냥 맨 앞에서 아빠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요 세 가지 원칙만 꼭 같은 전화는 밀어내고 다른 전화는 끌어당기고 그거를 전기력선으로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에 비례하고 힘은 그다음에 전기장의 방향이나 전기장의 세기는 무조건 플러스 전하량이 1인 플러스 전하를 기준으로 정한다. 요 세 개만 가지고 이 문제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좀 꼬아놨지만은 요거 가지고 퀴즈 푸듯이 이렇게 하나씩 따져가지고 풀면 됩니다. 이상